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처음 잠수함 보유를 추진한 시기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11월 독일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1200톤급 잠수함 1번함을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보고 원사업을 통해 잠수함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하는 장보고2 사업 역시 독일과의 기술 협력으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번갈아 건조했으며, 이 장보고2 사업의 1번함 이름은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자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을 기려 손원일함으로 명명하고 2006년부터 11년 동안 이 1800톤급 잠수함을 모두 9척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보고3 사업으로 추진된 3000톤급 잠수함부터는 위의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독자 개발이 추진됐으며, 장보고3 사업의 배치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75%의 국산화를 이뤄내며 올해 8월 13일 취역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장보고 1, 2에는 없는 SLBM 6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SLBM은 사거리 500km인 육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개량해서 장착했습니다. 일본이 작년 10월 14일 진수식을 거행한 도산 안창호함과 유사한 3000톤급 타이게이함이 과거 조상들의 잘못으로 대한 미사일만 갖춘 반면, 우리 안창호함은 SLBM을 탑재해 잠수함에서 대지상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돼 그 전략적 가치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관련 공식 발표가 올해가 가기 전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국내 언론을 통해 나와 드디어 우리도 핵잠을 보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뉴스는 국내 방위사업청이 올해 1분기 장보고3 배치 3 ROC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ROC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정하는 단계인데, 장보고3 배치 3 ROC에 따르면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실제 무게는 배 자체 무게인 경하톤수 4000톤을 훌쩍 넘으며 화물이나 인원을 다 태운 만재톤수는 5000톤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장 또한 SLBM 10발을 탑재하며 현무2B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멀리 나가는 현무4의 잠수함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8월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배치 3는 4000톤급이라며 추진 방식을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이 핵잠은 민감한 사안이라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일이 잘 풀려나가 현 정부에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귀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핵잠의 설계 방향도 미국 해군의 공격 핵잠인 LA급과 버지니아급의 눈물 방울형 선체나 기동성이 좋아 얕은 바다에서 유리한 프랑스의 공격 핵잠인 쉬프랑급 X형 한미타의 장점만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핵잠의 심장인 원자로와 원자로를 가동할 핵연료인데, 핵잠의 원자로는 한국형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를 고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핵잠 원자로의 동력원인 핵연료가 관건인데, 한미는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잠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 DC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가 아닌 핵잠은 원자력 협정의 예외라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운을 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핵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한미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핵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양국은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라는 예상 외의 미국 측의 동선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바이든 정부의 명확한 외교 노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가 사거리 800km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10발을 실은 핵잠을 운용해 몰래 숨어들어가 작전을 펼치고, 만약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평양은 물론 베이징과 중국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올 텐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위협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례 또한 있습니다. 비핵 국가인 브라질은 미국의 인정으로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혼자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평화헌법에 발이 묶인 일본을 무장시키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번 미라클 작전을 통해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의 공조와 임무 수행 능력 또한 확인한 바 한국의 핵잠 추진은 지난번 미사일 사거리 폐지와 함께 또 다른 희소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신화통신 군사평론위원 진호는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我们看到韩国的常规动力潜艇部队已经相当可观，为什么还想建造核动力潜艇呢？常规潜艇和这个核动力潜艇完全是两码事儿的。如果咱们做一个比喻的话，常规艇大概相当于一条海豚，也就是说，它过一段时间总要出来喘口气儿。但是核潜艇像鲨鱼，它可以不用喘气儿，完全在水下活动。所以说呢，核潜艇的作战能力和作战效能，常规艇无法相比。那么，拥有核动力潜艇，意味着你的水下力量从一个单纯的战术力量。 중국의 소우닷컴은 관건은 미국의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기 싫은 기존 중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문제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대부분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정작 동북아의 긴장은 자신들이 초래하고 자신들은 이미 핵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은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를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신경보는 SLBM을 장착한 핵잠을 추진 중인 한국이 미국의 틀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경보는 한국은 며칠 전 미국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치의 무기를 사들였다며 항모에 이어 핵잠까지 한국의 이런 행보는 북한과의 마찰을 더욱 가중시키며 인접국가의 불필요한 오해만 가중시킬 뿐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개의치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심만만하군. 한국이 지금 화약고를 폭파시키고 있어. 중국만 한국 만만하게 봅니다. 한국이 핵잠 갖게 되면 중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핵잠을 만들 능력이 될까? 미국이 동의하겠어? 한국에게 충고하겠는데 그냥 그 돈을 국민들에게 쓰길 바래. 그러면 이제 일본을 뛰어넘겠군. 북한도 핵이 있는데 한국이 핵잠을 보유 못할 이유가 없지. 제일 긴장 타는 나라는 일본. 요즘 한국이 저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요?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이 핵잠으로 어디를 가려고?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데 굳이 핵잠이 필요할까? 양심도 없군. 앞으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잠재 위협국이 될 것 같아. 핵잠은 핵무기와 같아. 제재 이하에. 한국이 핵잠을 만들면 중국이 동의할 것 같아? 쟤들은 뭐든 다 만들어내.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렇기에 자주국방이 필요하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전략무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